SM으로 거의 1억 넘게 날렸던 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뭔 짓 했냐면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분이 오셨다. 큰형님 오셨어요. 오랜만에 뵙네요. 밥 좀 얻어 먹으려고 왔어요. 괜히 더 매매를 하다가는 더 꼬일 수 있으니까. 그냥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얼마 벌었어요? 오늘이야 한 2천 이 정도 수익이 났는데, 근데 이제 겨우 이번 달 양전을 해가지고 그때 SM 한 1억쯤 넘게 날린 거 완전히 다 복구한 건 아니지만 반 맨징했다. 그 맨징을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SM을 사서 손해를 봤으니까 더 싼 가격에 사서 이익을 봤죠. 그때 SM을 8만 초반에 하면 된다고 언급을 했는데 한 8만 3천 원 정도 됐을 때 SM을 좀 비중을 실어가지고 담으니까 SM 선물이 좀 저평가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 9만 원 위로는 무조건 간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가지고 오늘 9만 원 위에서 일단 다 청산을 하고 왔죠. 그럼 그 9만 원 위로 간다라는 확신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차트상에 좀 저항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 9만 원이란 가격이 처음에 카카오가 제3자 유증 배정을 했는데 이수만 때문에 빠꾸당한 그 가격이 9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9만 원이란 가격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가격을 생각을 했고, 12만 원, 15만 원 이렇게 막 거래되는 와중에서 15만 원에서 딱 60%가 되는 가격이 9만 원이고, 반토막은 좀 어렵다 생각했고 60%인 9만 원이 하방을 좀 지지해 주지 않을까. 그런데 선물 가격은 8만 초반대야. 그러면 충분히 사서 어떻게든 들고 있으면 9만 원 위로 줄 거라는 확실히 있어가지고 좀 샀어요. 카카오가 인수한 걸로 인해서 가치가 올라다고 생각이 들어. 왜냐면 옛날에 카카오가 붙으면은 훅 갔잖아.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을 받고, 지금도 마찬가지 뭐 하나 붙으면은 올라가는 게 우리나라 특징이잖아. 뭐 에코프로 BM이 붙었다, 이수화학 같은 거 뭐 하나 붙으면 올라갔어. 나름 SM에도 카카오가 붙었는데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는 매수의 기회, 그리고 카카오가 산 만큼 물량이 또 잠기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9만 원은 좀 단기적으로 계속 유지할 것 같다. 공개 매수의 60% 가격인 9만 원. 그렇다면 반대로 SM 선물이 왜 8만 원대를 유지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한데, SM 주가가 11만 초반대를 장기적으로 행보를 했단 말이야. 공개 매수는 한 40% 정도가 공개 매수 됐다고 가정을 해야 돼. 원래 뭐 35%만큼 채운다지만 실제적으로 카카오에 갖고 있는 물량 지분이 5%고, 그리고 온라인 파트너스 1, 2% 갖고 있고, 그 외에 또 지조 있으신 분들 안 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 이수만 회장님 같은 사람들이 안 팔 것 같기 때문에 한 40% 정도는 공개 매수가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러면 11만 원에 사서 40%는 15만 원에 체결이 돼. 근데 그 차액만큼 양도세를 내야 돼. 또 나머지 부분은 도대체 얼마에 팔아야지 이게 딱 손익비가 0이 되냐면 8만 중반에 팔아야지 손익이 딱 0이거든. 그래가지고 선물 가격이 8만 중반 유지를 했던 거야. 그 선물 가격으로 해칭을 하려고. 혹시나 공개 매수 끝나고 경영권 분장이 다 종료됐으니까 주가가 뭐 8만 원, 7만 원 밑으로 가면 어떡하냐, 그 걱정 때문에 미리 선물 가지고 해칭을 한 거지.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은 또 합리적이지 않은 가격이기도 해. 아무리 생각해도 SM 주가는 9만 원 정도는 돼야 된다는 확신이 들었고, 공개 매수를 했다가 다시 해칭해서 딱 된 가격이 8만 5천 원인데, 그럼 공개 매수를 하는 수고가 들었음에도 왜 수익을 못 보고 선물 가격 그 가격에 팔면 딱 똔똔이 되잖아. 그러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어. 공개 매수를 한다는 그 리스크를 지고 카카오가 비싼 가격에 사줬는데 그런데도 이익을 못 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무조건 선물 가격은 저평가가 됐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래서 8만 3천 원 정도에 좀 SM을 많이 사가지고, 오늘 이제 공개 매수가 다 끝나고 내일이 공개 매수 물량이 출회가 될 거야. 근데 미리 오늘 좀 많이 빠졌지. 그래서 오늘 되게 희한한 일이 터졌는데, SM 선물은 거의 10% 이상 떨어지고 있지만 선물은 반대로 오르고 있다는 거. 굉장히 이상한 거야. 근데 따져보면 또 합리적인 거지. 처음에 그 베이시스가 거의 3만 원 가까이 났던 게 점점 공개 매수가 끝나니까 이제 갭이 완전 축소가 되는 그런 과정. 그래서 내 생각했던 대로 처음에 목표가인 9만 원 위에서 일단 정리를 거의 다 했고. 그럼 추후에 SM 관련해서 다시 이제 거래를 할 생각은 또 없나요? 8만 원 초반 되면 다시 한번 잡아볼 생각이죠. 그리고 JYP랑 시총을 비교했을 때 SM이 JYP보다 시총이 낮을 이유는 전혀 없고 10만 원 위로 다시 가지 않을까? 이번 주 거래 계획은 어때요? 이미 그동안 했던 거래 계획을 오늘 끝내버려가지고 이제 새로 다시 설계를 해야 돼. 어쨌든 2차 전지 위주로 트레이딩을 해야겠지. 돈이 몰리는 쪽으로 해야 되고, 안 그래도 2차 전지 때문에 한번 도중에 막 갈 뻔 했는데 에코프로 PM이 20% 넘게 올랐던 날이 있었잖아. 그때 SM 선물을 매수를 잡고 있었는데 에코프로 PM이 이 가격은 좀 알리 안 된다 해서, 주식 선물은 1차 상한가라고 10% 되면 띵동하고 알려면 울린단 말이야. 그때 에코프로 PM 나도 모르게 숏을 잡았는데 그게 2차
1차 상한가가 20%잖아. 2차 상한가가 거의 뚝 올랐어. 처음에 잡았던 게 10% 넘게 손실을 보고 있었지. 처음에 잡은 가격이 대충 23만 5천 원 이 정도 잡았는데 한 25만 원 뚫으면은 좀 손절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25만 원을 왜 목표가를 생각하냐면 25만 원이 증권사 레포트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란 말이야. 근데 그 25만 원을 뚫었다면은 또 어디까지 주가가 올라갈지 모르니까 일단은 25만 원 뚫자마자 손절을 했는데 그만 해도 손실이 엄청 컸어. 몇 천만 원 손실을 보고 있었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주가가 최고점을 찍는 거는 마지막 쇼터들이 숏 스퀴징을 당할 때 그때가 최고점이라는 그 생각이 딱 들었어. 그래가지고 주가가 지금 25만원 뚫고 에코프로 BM이 26만원까지 갔단 말이야. 그때 그냥 인정사정 없이 내가 다시 숏을 달렸어요. 26만 근처에서 거의 최고점에서 숏을 잡았는데 그때 갑자기 장 끝날 때 몇 분 안 남기고 에코프로가 확 폭락을 하면서 그때 몇 천만원 손실이었던 거를 겨우 양전 못하고 한 100만원 손실 정도로 마감을 했었어. 그때 계좌 보내준 거 있는데 마이너스 100만원 정도 찍힌 게 있는데 그게 한 3천만원 넘게 손실 보다가 그 마이너스 100만원 정도로 끝난 거야. 숏 스퀴징이라는 거는 결국 숏을 잡았던 사람들이 주가가 상승하면 그치, 항복한 거지, 항복. 자기네도 어느 정도 손실을 줄여야 되니까 그치. 이제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숏 스퀴징이 많이 나면은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쫙쫙 오를 거 아니에요. 숏 스퀴징이 끝나면 다시 주가 내려요. 그치. 그럼 그때 이제 다시 또 숏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에코프로엠 숏으로 수익을 냈다는 그 영상이 있는데 그때 숏 스퀴징이 났을 때 다시 숏을 들어가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 내가 스스로 숏 스퀴징을 당했잖아. 숏 스퀴징 당해서 살짝 멘탈이 나가 있었는데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숏을 잡은 거지. 그래서 다시 수익이 났던 거고. 에코프로 BM이 그때 단기 고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숏을 잡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어. 왜냐면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날 수 있다고 했거든. 내가 예언했던 대로 숏 스퀴징이 나왔고 심지어 나까지 숏 스퀴징을 당했던 거야.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지. 내가 숏 스퀴징을 당할 줄 몰랐지. 최후의 쇼터들이 숏 스퀴징을 당했을 때 그때가 고점. 자기가 예언하고 자기가 당하고 네, 그치. 그럼 숏 스퀴징으로 물량이 다 나오는 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다 그거 완벽하게 확인은 못하지. 그치, 완벽하게 못하고 예를 들면 에코프로는 그때 한 주가 9% 정도에서 더 안 오르고 있었는데 에코프로 BM만으로 수급이 계속 몰려가지고 주가가 폭발적으로 26% 25% 이렇게 오르고 있었으니까 말이 안 되는, 재료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그 영상 처음에 올라왔을 때 댓글 보니까 에코프로 BM 숏으로 대만할 거란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왜냐면 그때 갑자기 압수수색? 내부자 거래? 내부자 거래 악재가 딱 터지면서 아, 이분 에코프로 숏으로 대박 쳤네 하는데 전혀 아니죠. 저는 오버나잇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물론 그날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오버나잇을 안 해서 하필 그날 원칙을 그렇지, 그날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숏 수익을 못 먹었고 대신 매수에 동참해서 어느 정도 약간의 수익을 보긴 했는데 그날 원칙 어긴 거 그치. 후회하지 않나요? 그거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건 진짜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악재가 터진 거라서 처음에 숏을 잡은 사람들이 아래에서 숏커버를 하는 그런 기회, 일부러 숏에 크게 베팅한 사람들이 그런 악재성 기사를 통해서 개미 털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 근데 그날 실제로 마이너스 10% 가까이 시작했던 게 양전까지 하더라고. 그 이후로부터 쭉쭉 올랐잖아, 에코프로 BM이. 그래서 에코프로 BM을 20만 5천 원 정도의 숏을 한번 잡았었는데, 왜냐면 쭉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서 그때는 21만 원 정도를 숏 손절가로 생각했는데 21만 원을 뚫더라고. 그때도 숏을 좀 손절했었어. 에코BM 숏을 먹었다가 다시 또 뱉어냈는데, 그땐 왜 21만 원을 또 중요한 가격을 생각했냐면 그 이전 증권사 리포트 목표가 제일 높은 게 21만 원이었어. 이것 좀 중요해. 어떻게 증권사 목표가는 나름 되게 후하게 쳐준단 말이야. 최고로 후하게 쳐준 가격이 21만 원인데 그거를 뚫었다는 거는 그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힘이 더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21만 원 근방에 그 에코프로 경영진들이 자기 주식을 팔았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게 또 의미 있는 가격으로 생각을 했고, 근데 항상 대주주가 팔았다는 얘기를 들 때는 잠깐 빠질 수 있지만 결국 그보다 좀 더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계속 터져. 되게 신기하지. 당연히 그 내부의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팔았는데 그 가격보다 더 올라간다는 게. 근데 중요한 거는 대주주가 털렸다, 물량이 털려서 그 대주주를 조롱하는 순간 그건 진짜 걱정이 돼. 대주주가 그 21만 원이라는 가격에 팔았단 말이야. 팔고 나서 갑자기 검찰 악재가 터지면서 주가가 쫙 빠졌잖아. 대주주가 팔고 튀겼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는 담아야 되고, 대주주가 대충 21만 원에 물량이 털렸는데 지금 25만 원, 26만 원까지 갔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조롱하겠지. 자기 회사인데 겨우 21만 원 헐값에 팔았다. 그렇게 해서 대주주를 조롱하고 있으면 그건 또 되게 위험한 시그널이지. 대주주 조롱은 매도 신호구나. 그렇지, 매도 신호지. 조롱 매매. 조롱 매매 진짜 인간지표잖아, 되게. 전에 계획했던 매매 계획은 이제 오늘로써 조금 정리가 됐잖아요. 다음 이제 매매 계획을 세울 때는 네. 보통 어떻게 세워요? 물론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 가려고 하겠지만 그래도 계획을 또 다시 세울 때는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그거는 재료가 터질 때까지 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집중하는 그런 재료가 터지기 전에는 그냥 트레이딩만 하고 뭔가 시장에 비정상적인 그런 시세가 포착될 때 그때 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다음 계획은 이제 그럼 조금 더 기다리겠다. 오버나잇을 안 한다고 했었는데 프로비엠 그때는. 근데 SM은 또 오버나잇 했단 말이에요. 오버나잇 해서 들고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미국 주식과 전혀 관계가 없잖아. SM 선물이 그냥 저평가 됐을 뿐인데 미국 주식이 폭락하든 말든 SM 선물은 저평가인 건 확실하니까 SM 가격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으니까 공개에서 끝나기 전까지. 결론적으로는 SM 선물을 계속 롱 포지션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까스로 1억 가까이 날린 거를 겨우 양전시켰다. 그래서 이번 달은 300만 원 정도 수익. 내가 회사 다닐 때랑 좀 비슷한 그 정도 수익이. 그래도 양전을 했다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겨우 양전했어. SM으로 거의 1억 넘게 날렸던 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뭔 짓 했냐면은 계좌를 바꿨어. 형 계좌가 지금 40개 정도 되나? 몇 개 없어. 한 3개밖에 없는데 SM에 돈을 날린 거는 사고였잖아. 석이 죽었단 말이야. 석이 죽었기 때문에 그 계좌를 바꿔가지고 다시 새로운 마인드로 시작을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SM 때문에 손실을 봤던 거를 어느 정도는 메꿔서 계좌 양전은 겨우 시키긴 했다. 키움 실전 투자들 있잖아요. 거기 1등 많이 했잖아요. 5-6번 했다고 들었는데 그 썰 한번 풀어주시는 거 어떤가요? 그래요. 다음에 한번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또 썰을 풀어야지. 알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